만약 남녀 관계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열쇠가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뇌 속의 조절 중심부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단순히 1분, 2분을 더 버티는 기술이 아닌 내 몸의 감각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조절력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더 깊은 관계의 만족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진지한 대화는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남성분들이 혼자서 소갈이하는 시간 문제, 특히 스스로 원하지 않는 순간에 너무 빨리 관계가 끝나버리는 조절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분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문제이며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에 대한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5분, 10분 혹은 30분 같은 구체적인 숫자에 집착합니다. 마치 이것이 남성성의 절대적인 척도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기록을 재는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호흡하고 감정을 나누는 깊은 교감의 과정입니다. 진짜 문제는 얼마나 짧은가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 통제 불가능하게 끝나버리는가입니다. 즉, 통제력의 상실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조루증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낙인 효과보다는 사정 조절의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질병이라기보다는 훈련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조절 능력의 미숙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절한 시간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스스로 너무 빠르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 빠르다의 기준은 누구의 것입니까?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관계 시 남성의 약 95%가 절정을 경험하는 반면 여성은 고작 37%만이 절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절정의 격차가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남성 혼자만의 기록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성이 충분한 교감을 느끼고 만족에 이르는 과정은 남성보다 더 복잡하고 섬세한 시간과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1분이냐 5분이냐 하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내 상대방이 충분히 준비되고 교감하며 만족의 절정에 이를 때까지 남성이 의식적으로 그 과정을 함께 이끌어가며 자신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의 최종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단순히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시간을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신체가 소통하는 방식을 다시 배우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 조절 능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토록 많은 남성들이 이 조절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의 길은 반드시 보입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는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바로 신체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입니다. 마치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몸 자체의 기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마음의 운영 방식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선천적으로 너무 예민해서 그래 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복잡한 신경생물학적 요인과 과거의 경험에서 학습된 인지행동적 요인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원인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신체적 요인, 즉 신경생물학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몸의 설계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뇌 속에 있는 특정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우리 신경계의 제동 장치입니다. 이 물질이 뇌와 척수의 사정 중추에서 적절히 작용하면 사정 충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은 뇌의 신경 연결 부위에서 이 제동 물질이 너무 빨리 사라지거나 혹은
그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보다 신경계의 제동 장치가 조금 덜 민감하게 작동하도록 타고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평생에 걸쳐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1차성 조루증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또 다른 신체적 원인은 말초신경, 즉 성기 자체의 감각신경이 과도하게 민감한 경우입니다. 이는 마치 마이크의 볼륨이 너무 높게 설정된 것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뇌가 매우 강한 자극으로 인식하고 사정 반사 중추가 너무 쉽게 활성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민성은 선천적으로 신경의 밀도가 높아서일 수도 있지만 후천적인 원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염이나 요도염 같은 염증입니다. 염증이 있으면 그 부위의 신경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매우 예민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절 훈련 이전에 염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각이 예민한 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민한 감각을 우리의 뇌가 어떻게 해석하고 통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원인이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적 원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원인, 시민성 요인, 즉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과거에는 괜찮았으나 최근 들어 문제가 생긴 2차성 조절 실패의 거의 모든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제 중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수행 불안입니다. 내가 오늘 잘해야 한다. 지난번처럼 실패하면 어떡하지? 상대방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입니다. 이 불안감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을 극도로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은 본래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 작동하는 위기 대응 체계입니다. 심장을 마구 뛰게 하고 호흡을 가쁘게 하며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정 과정 역시 바로 이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즉, 당신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당신의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 사정 스위치를 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잔인한 역설입니다. 남성의 발기는 반대로 부교감신경, 즉 몸이 편안하고 이완되어야 작동합니다. 그런데 불안교감신경은 발기를 방해하면서 동시에 사정은 촉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들이 겪는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이 불안은 실패의 악순환이라는 무서운 고리를 만듭니다. 과거의 한두 번의 실패 경험이 다음 관계에 대한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또다시 실패를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남성들은 관객 역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의 행위 자체에 몰입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참여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상대방 표정이 어떤가? 라며 스스로를 감시하는 심판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감시 행위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 부담이며 몸을 극도로 긴장시켜 조절력을 순식간에 빼앗아갑니다. 또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잘못된 학습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급하게 끝내야 했던 경험이 반복되면서 뇌가 빠른 사정을 정상적인 패턴으로 학습해버린 경우입니다. 이 모든 심리적 요인들은 결국 조절 능력의 실패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잘못된 습관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얼마나 보편적인 고민일까요? 많은 남성들이 이것을 나만의 치욕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하며 깊은 고립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대한성과학회에서 성인 남성 2037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남성의 무려 27.5%가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 4명 중 1명 혹은 3명 중 1명꼴로 당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성기능의 문제를 넘어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 남성의 자존감, 그리고 심각하게는 관계의 파탄이나 이혼의 사유로까지 번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며 숨길 것이 아니라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뇌와 신체의 연결, 고리를 다시 설정하고 이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크게 행동훈련, 인지훈련,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은 바로 행동훈련입니다. 이것은 내 몸의 감각을 다시 배우고 뇌의 회로를 새로 그리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훈련법, 멈춤과 재시작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현재 학계에서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자연치유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훈련을 꾸준히 시행한 남성들의 95%가 조절 능력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경험했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정 필연감, 즉,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끼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 직전에 모든 자극을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흥분도를 1에서 10까지의 숫자로 표현할 때 8이나 9가 되어서야 멈추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뇌의 스위치는 이미 켜진 후입니다. 이 훈련은 그 감각을 외에서 7 사이, 즉 아직은 통제 가능한 그 미묘한 지점에서 알아차리고 멈추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뇌를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총 4단계로 구성되며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한 단계씩 나아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제1단계는 혼자서 하는 훈련입니다. 상대방 없이 스스로 자극을 합니다. 이때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감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흥분도를 서서히 높여가다가 이제 곧 사정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바로 그 순간 흥분도 약 7 정도에서 모든 자극을 즉시 중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발기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참을 수 없는 사정 충동이 사라질 정도로만 약 30 최소 1분간 기다립니다. 그 충동의 파도가 지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동이 가라앉으면 다시 자극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즉 3번 참고 4번째에 비로소 사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꾸준히 반복합니다. 이 1단계 훈련의 목적은 사정감, 자시잠, 공포라는 뇌의 공식을 깨는 것입니다. 이 느낌이 와도 멈추면 괜찮구나 라는 새로운 성공의 경험을 뇌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제2단계는 상대방의 손을 이용한 훈련입니다. 1단계가 익숙해지면 이제 내가 아닌 상대방이 자극을 해줍니다. 나는 감각에만 집중하다가 사정감이 올 때 멈춰라고 명확하게 신호를 줍니다. 상대방은 즉시 자극을 멈추고 기다려줍니다. 이 단계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극에 적응하는 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3번 참고 4번째에 끝냅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솔직한 소통과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3단계는 삽입 후 정지 훈련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삽입한 상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훈련입니다. 삽입 자체가 주는 자극과 압력에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이때도 사정감이 강하게 오면 잠시 관계를 멈추거나 혹은 그 상태로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충동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제4단계는 삽입 후 느린 움직임 훈련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움직이다가 사정감이 흥분도 7에 가까워지면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다시 1단계처럼 호흡하며 기다립니다. 이 4번째 단계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조절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똑같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훈련법은 쥐어짜기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멈춤과 재시작 기법과 유사하지만 멈출 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방법 역시 상대방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자극을 하다가 사정감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멈춰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엄지와 검지 혹은 중지를 이용해 당신의 귀두 바로 아랫부분, 즉 귀두와 기둥이 만나는 고랑 부분을 꽤 아플 정도로 꾹 눌러 쥐어짭니다. 이 압박은 약 3 최소 4 초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강한 물리적 압박은 척수의 사정 반사 중추에 강력한 방해 신호를 보내 사정 반사를 강제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압박을 풀고 약 30초 정도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자극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 역시 수차례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즉각적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정확한 부위를 정확한 압력으로 누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간의 솔직하고 편안한 소통이 이 훈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세 번째 훈련법은 골반적인 강화 운동, 즉 남성 골반 근육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을 여성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남성의 조절 능력에 지극히 중요합니다. 사정을 조절하는 핵심 근육 중 하나가 바로 구근해면체근을 포함한 골반 바닥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은 소변을 참을 때나 혹은 사정시 전객을 밀어낼 때 강력하게 수축합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사정 충동이 왔을 때 마지막 순간에 버텨내는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 강력한 내부 제동 장치를 하나 더 갖게 되는 셈입니다. 훈련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그 근육을 찾아야 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어 보세요. 그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혹은 항문에 힘을 주어 가스를 참는 느낌과도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근육을 조일 때 엉덩이나 허벅지 혹은 배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그 내부 근육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 근육을 3초 동안 강하게 수축했다가 3초 동안 완전히 이완합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하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하루에 최소 3세트 이상 꾸준히 연습하세요. 더 나아가 지구력과 순발력을 모두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10초 동안 길게 수축하고 10초 이완하는 연습으로 지구력을 키우고 1초 동안 빠르고 강하게 수축하고 1초 이완하는 것을 10회 반복하여 순발력을 키웁니다. 이 순발력이 사정 직전의 충동을 막아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훈련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도 모르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회의할 때, 텔레비전을 볼 때도 가능합니다. 이 훈련은 최소 6주 이상 꾸준히 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조절 능력뿐만 아니라 발기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인지 훈련, 즉 우리의 멘탈과 생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불안은 조절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용하는 딴 생각하기, 예를 들어 애국가를 부르거나 지루한 상상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교감에서 도망치는 회피일 뿐 상황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 즉 마음 챙김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것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판단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흥분감이 이만큼 올라오고 있구나. 상대방의 피부결이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감각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왔구나. 라고 알아차린 뒤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다시 부드럽게 현재의 감각으로 초점을 되돌립니다. 이 훈련은 불안으로 인한 교감신경의 폭주를 막고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조절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인지 재구조화라는 심리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는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찾아내어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빨리 끝나면 나는 실패자다 라는 자동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조절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연습이다. 내 가치는 시간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실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상대방과 나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팀이다. 솔직하게 대화하고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관계 전에 심호흡을 하는 것도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숨을 길게 내쉬는 날숨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몸을 즉각적으로 진정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흥분이 고조될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숨을 참고 몸에 힘을 주는데 이는 오히려 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복압을 높여 사정을 촉진합니다. 반대로 그 순간에 후 하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쉬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강한 사정 반사 신경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특정 상황에 따른 맞춤형 해결책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원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기간의 금욕으로 인해 조절 능력이 갑자기 저하된 경우라면 의외로 해결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몇 달간 관계를 하지 않았다가 오랜만에 관계를 가졌는데 너무 빨리 끝났다면 이는 그동안 신경이 지나치게 과민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무조건 병원부터 찾을 것이 아니라 주 1회에서 2회 정도 규칙적인 성관계나 자위 행위를 통해 전객을 배출해주면 신경의 민감도가 다시 조율되면서 증상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6번째, 발기력 저하와 동반된 중년 남성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앞선 경우들과 원인이 완전히 다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성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면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발기가 약해지거나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남성은 혹시 관계 도중에 발기가 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새로운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불안감 때문에 발기가 유지되는 동안 어떻게든 빨리 관계를 끝내려는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이것이 2차 성 조절 실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인이 조절 능력 자체가 아니라 발기력 저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절 훈련만 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 발기력을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이때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여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고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이나 일시적인 발기부전 치료제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근본 원인인 발기 문제가 해결되어 자신감을 회복하면 빨리 끝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사라지면서 조절 능력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7번째 훈련과 병행하면 좋은 생활 속의 보조적인 방법들입니다. 성관계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자위 행위를 한번 하는 것은 신경의 예민도를 낮추어 2번째 관계의 시간을 연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경은 한번 사정하고 나면 부른기를 갖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각이 둔화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약간 두꺼운 형태의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자극량을 줄여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앞서 말한 행동 훈련을 하는 동안 성공 경험을 쌓기 위한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더디거나 혹은 1차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너무 크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근에는 뇌 속의 사정 억제 물질의 농도를 일시적으로 높여 사정을 효과적으로 지연시키는 전문 의약품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기에 직접 바르거나 뿌려서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국소, 마취 연고나 분무형 약제도 의사의 처방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물들은 치료제라기보다는 당신이 행동훈련과 인지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이라는 숫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조절력을 기르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분을 참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내 뇌의 회로를 다시 설정하며 나아가 상대방과 더 깊이 교감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절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학습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박사의 관계 과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고민에 조금이라도 답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극복한 경험이나 혹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솔직한 고민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 저와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